자, 안녕하세요. 경매대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층 상가를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1층에 나와 있는 두 개 호수고요. 여기 106호와 107호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면적은 실평수 기준으로 건물 면적 27.724, 반올림 하면 28평이네요. 감정가는 28억, 뒷자리는 좀 뺄게요. 그리고 최저가는 19억 7천입니다. 약 20억인데요. 정자동 이 물건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보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제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나온 사진들이 좀 이 사진 기술을 좀 배우셨으면 해요. 저는 항상 뭐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사진이 썩 화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뭐 위치도 나오는데 위치도 좀 이따 보고요. 또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다시 한번 올려보면 정자동 두 개 호수라는 거, 그리고 건물 면적 28평, 최저가 기준으로 19억 7천, 약 20억,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자, 여기까지. 자, 점포는 두 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연어선생이라는 영어를 파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보면 자, 20m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이렇게 나옵니다. 20m 포장도로 4차선 정도 되겠네요. 인도 있고 정식 4차선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700만원 정도 감정이 돼서 포함됐어요. 이 제시외 건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등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물, 등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매 정보에는 이제 매각 제외가 있고 이런 제시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시외만 설명드리자면 본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부속 건물이 보통 제시외로 표시되고요. 등기나 건축물량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경매에는 같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평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담장 이런 거 있죠. 담장은 감정하지 않죠. 하지만 낙찰자한테 그대로 넘어오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시조 지붕 테라스 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자, 네이버 로드뷰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부분. 이 양꼬치집은 이 테라스가 없죠. 하지만 이 옆에 나이로비 요건 이렇게 테라스를 해놨죠. 요 티월드도 테라스가 없죠. 하지만 나이로비부터 제주마당, 요 삼계탕 전기구이 여기 쭉 테라스가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시외 건물로서 1700만원 정도 감정에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쓰는 면적이 28평 플러스 15평으로 넓어집니다. 아무래도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저런 테라스 등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뭐 가만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신고가 들어오고 한다면 뭐 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넓다는 거, 단점은 이제 그게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내려볼게요. 자,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구독션입니다. 구독션인데 구독션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구독션 양식으로 보자면 가장 하단에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기준인데요. 등기부 현황부터 보면 2번에 나오는, 여러분 1번 이후로 다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은 보통 소유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1번은 없는 셈 쳐도 되는 그런 겁니다. 2번이 사실상 1번인데요 1등이 근저당이다 보니 밑으로는 뭐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현황을 같이 열어놓은 건 이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물어줄 수도 있기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직원을 면담한 결과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등기부상과 임차인을 현황만 보자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경매받으면 다 말소되는 그러한 물건이다. 하자 없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자, 거래가가 12억이네요. 우리가 아까 얼마에 나왔죠? 20억에 나왔죠? 19억 7천. 그러면 이게 2014년에는 12억에 사갖고 한 20억 정도까지 올랐느냐? 감정가로 따지자면 더 많이 올랐죠. 감정가는 28억이니까. 그런데 보나마나 이거는 2개 호수 중 1개 호수의 거래가액입니다. 자, 2개 호수 중 1개 호수의 거래가액. 그러니까 2개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면 24억에 약 4년 전에 구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을 다녀오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려보면 이 사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동네고요. 이렇게 4차선, 왕복 4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CJS 연어선생이라고 연어 요리 전문점이 있죠? 자, 그리고 뭐 기타 사진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건물 개항도도 이렇고요. 2개 호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요 부분 보이시나요? 기역? 요 부분이 이제 제시의 건물, 아까 1,700만원 감정한 부분을 이제 15평가량 확장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탐문, 그리고 현장, 임장 활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 건물입니다. 맞나요? 자, 다시 보면 이거랑 비교해볼까요? 지금 이 수제버거집이 있고 연어선생이 있고 해산물 전문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건물을 가보니 연어구이도 없고 해산물 전문점도 없고 수제버거집이 있네요. 다시 한번 비교해볼게요. 수제버거 있죠? 수제버거. 자, 이 수제버거 보이시나요? 수제버거. 자, 근데 수제버거 옆에가 연어선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계탕 전기구이로 오픈 행사 중이랍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감정할 당시에는 연어선생이었는데 이 네이버 로드뷰를 보니까 명품 삼계탕 전기구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초보분들하고 여기를 같이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내려서 내 연어선생을 찾으니 거기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경매 나왔을 때와 지금이 반드시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영상을 틀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코너에 나와서, 제가 사거리 코너에 나와서 코너서부터 끝까지 한번 뭐가 입점해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봤어요. 이렇게 4차선에 붙어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식당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술집이 많은, 술집,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공실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쭉 따라가 보면 요 나이로비라는
저거 보셨죠? 저 네이버 지도에서 저 공간이 이제 테라스 공간입니다. 4차선 보여지고요. 우리 직원차가 딱 있네요. 퓨전 포차네요. 나이로비는. 이렇게 가면 자, 식당이 하도 없어갖고 제가 그날 먹은 데가 저기 청실홍실에서 먹었어요. 메밀국수 파는 집인데 맛 뭐 괜찮더라고요. 제주마당도 아까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자, 그런데 이 청실홍실 옆에 있는 상가가 잠깐 멈춰 볼게요. 이 상가가 연어 선생이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삼계탕 정기구이고, 그리고 제가 갔던 저번 주에는 이 비어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유리문 샤시가 아까 매각은 포함됐지만 제시회 건물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정확한 거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조금 더 가보니 여기 수제 요리 요게 아까 수제 벚꽃집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접수되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절차가 길다 보니 또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변경이 2번이나 됐었던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시면서 계속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 처음 경매를 감정했을 때와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고 현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호만 갖고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어 마을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연어 선생이었죠. 연어 선생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요, 조금 더 정보를 수집했던 사람들은 삼계탕 집을 찾았겠죠. 하지만 삼계탕 집도 없고 현재는 비어킹이라는 맥주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실 분들은 삼계탕이나 연어 선생을 찾으면 절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쳐볼 거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관리비 미납 내역이나 그 임대료 시세 이런 것들을 저와 우리 같이 갔던 직원분들께서 같이 노력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은 마칠게요. 자, 닫아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삼계탕 정기구이 집이 아니고 연어 선생도 아니고 지금 비어킹이라는 맥주집을 활용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요 크림 수제 맥주 요 옆에 집이 또 옆에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려보면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비를 알아보다가 미납 관리비를 알아보다가 또 현황과 좀 다른 점을 본 게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도면을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이 도면을 보시면 106호와 107호가 합쳐서 약 28평의 경매가 나왔고 요 앞에 있는 테라스도 매각에 포함돼서 실제로 쓰는 면적은 요만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탐문 결과 이 뒤쪽 한개호수 있죠? 요 한개호수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황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를 쓰고 있구나, 조금 더 분석력 있으신 분들은 요 기역 부분까지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뒤에 호수 약 10평 정도를 더 주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쪽 복도로 들어갈 수 있는 상가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 주인은, 임차인이 없는 이 소유자는 이 뒤에 것까지 임대를 해갖고 쓰고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비 미납은 현재 한 약 800만원 정도 두 개 합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황에서 좀 더 탐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내려볼까요? 이제부터는 이 물건이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될 물건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물건이냐, 낙찰을 받으면 얼마 정도를 써야 될 것이냐, 이런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저가 기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20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을 열어서 낙찰
20억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내립니다. 자, 20억을 받는데 여기에 임대료는 공실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주 임차인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물건이 없진 않고 요만한 면적을 쭉 조사해 본 결과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만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보증금 2억, 월세 1,000만원. 이렇게 요거는 예상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입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큰 오차 범위는 없을 겁니다. 자, 2억에 돈 1,000만원이 이제 월세로 나온다고 조사가 되었고 상가, 즉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즘 같은 금리에서는 대출을 받아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아라. 자, 그럼 대출은 제가 얼마까지 협의를 받냐면 이것 또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70%에 대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대출은 70%라는 얘기는 14억이란 이야기네요. 그럼 현금은 30%니까 나머지 6억이 되겠습니다. 자, 저 대출 14억은 당연히 공짜로 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14억에는 이제 얼마까지 협의를 받냐면 이자가 4.5%, 즉 4.5%를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이자는 연 6,300만원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월이겠죠? 월은 525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투자되는 현찰이 얼마며 그리고 진짜로 수익이 나는 월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낙찰금에서 대출금을 뺍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6억, 이 현찰 6억이 투자가 되고요. 나아가 보증금 2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최종 현찰 투자는, 자, 최종 현금 투자는 4억이 됩니다. 맞죠? 낙찰가 20억, 물론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리고 대출 70%인 14억, 그리고 보증금 2억까지 회수된다면 최종 현찰 투자는 4억이다. 자, 그러면 4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월세로 얼마를 받느냐? 자, 월세는 1,000만원을 받습니다. 단 1,000만원을 받지만 이 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있죠. 14억을 빌린 연 6,300만원, 즉 월 525만원을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만원 빼기 525만원을 하면 475만원이 되죠. 최종 월 수익은 475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억을 투자해서 최종 475만원이 나온다면 많이 나오는 거냐? 이걸 또 한번 결론을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익률에 좀 익숙하십니까? 그러면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2%도 안 되는 수익률을 주죠. 1억을 넣어놓으면 월 10만원을 줍니다. 최종 현금 투자가 4억이니까 4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40만원을 주는 셈이죠. 이거 너무 우울한데요. 그러니까 1.5% 정도를 계산하고 세금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10만원이나 10만원대 초반이 나온다. 즉 다시 얘기해서 4억 넣으면 40만원 초반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75만원이니까 은행이자의 10배, 게다가 1층 상가고 상권도 훌륭한 곳이다 보면 이건 굉장한 수익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종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수익률은 보통 연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475만원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475만원 곱하기 연, 그러니까 12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5,700만원의 연 수익률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4억을 나눠주면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나눠보면 결론은 이제 14.25%. 아까 제가 은행이자가 1.5%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약 10배가 맞네요. 자, 오늘 물건은 이와 같이 A급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상가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정자동 물건을 한번 적극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푸르조시티 1층 106호와 107호가 나왔고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으니까 최저가 19억 7,200, 저는 계산을 20억이라고 했습니다. 20억에 27평짜리 좀 술집이 많은 이런 동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정자역 있죠? 정자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길 하나 건너면 요 안에 있는 상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역과 인근. 자, 거리를 한번 재볼까? 219m, 도보로 4분이네요.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권이니까 상권은 좀 훌륭합니다. 자, 내려보면 연어선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삼계탕 지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어킹이라는 호프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하나 더 전달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갖고 2억에 1000 이렇게 써 있으면 경쟁이 심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실 상태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쟁이 덜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자, 권리상 하자 없고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렇게 테라스를 빼갖고 쓰고 있다. 실면적이 15평 더 넓어져 있고 불법일 가능성이 있기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을 20억을 받았을 때 대출 70%, 현금 30%, 즉 14억의 대출을 받고 월 525만원의 월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건 4.5%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현금은 6억이 들어가죠. 하지만 6억에서 보증금 2억을 빼면 최종 현금 투자는 4억이 됩니다. 월세 1,000만원에서 예상 수익률 월세 1,000만원에서 월 이자 525만원을 빼면 475만원의 최종 월 수익이 나오죠. 즉 4억 투자에서 475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은행이자의 약 10배 A급 상가다 이겁니다. 자, 수익률은 475만원 곱하기 12를 해줘야 연 수익금이 나오고 그걸 나눠주니까 14.25%, 약 은행이자 10배가 맞죠. 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초 A급 물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입찰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경매 대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